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전방송 GPD 고소입니다. 오늘 굿모닝 하이텍과 토크 IT 함께하는 제68회 GIT 웹토크 웨비나.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보안 관련돼가지고 특히 이제 XDR 많이 들으셨죠? EDR은 이제 벌써 몇 년 전에 벌써 EDR이 한때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EDR이 이제 결국은 아직 EDR, NDR 통합돼가지고 XDR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XDR을 뭐 단순히 개념보다는 이 XDR을 어떻게 XDR이 이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것이 통합되는지 EDR과 NDR 이런 것도 어떻게 통합되고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어떻게 발전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요거 관련돼 가지고 XDR 관련된 10년 이상 준비를 해왔던 그런 RS의 RS 코리아의 조남용 이사님 게스트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조 이사님 먼저 네. 그 XDR 있지 않습니까? 네. XDR이 나오기 전에 네. 이제 NDR도 있고 EDR도 있고 네. 뭐 DRDR 이렇게 나가는데 네, 심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네. 네네. 이런 것들이 일단 XDR로 강제 이미 있어 왔는데 네. 왜 XDR이 왜 나온 거며 네. 아. 네,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결국에는 속도의 문제. 네. 예, 우리가 공격자를 얼마나 이른 시점에 공격의 초기 단계에 발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공격자를 발견을 했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격자가 어떻게 들어왔으며 우리 내부에 어디까지 침투를 했는지 네. 이 모든 것들을 빠르게 알아내서 공격 자체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공격자의 행위를 추적해서 어디까지 침해가 벌어졌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내는 동안에도 공격자는 계속 우리 내부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서로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처럼 요즘 공격자들이 되게 지구전도 많이 하잖아요. 지구전도 그죠? 그러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얼마나 빨리 공격자가 확장해 나가는 속도보다 우리가 이들을 분석해내서 다 알아내는 속도가 더 빨라야만이 결국에는 이 공격자를 막을 수 있는데 서로 산재된 솔루션들을 가지고 매뉴얼하게 분석하는 걸로는 그게 쉽지가 않다. 예, 충분히 빠른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관점에서 결국에는 통합해야겠구나. 그러니까 통합하면서 뭔가 자동화 개념도 들어가고 그렇죠. 데이터를 통합을 하고 뷰를 통합을 하고 예, 거기에 자동화 모델을 넣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예,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공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XDR을 만든 네. 것입니다. 예. 그만큼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런 배경에는 네. 결국 이제 공격자들이 네. 그만큼 지능적으로 그렇죠. 공격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한 거네요. 네. 그죠?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로 관점에서는 특히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 네트워크가 확장됐고요. 이제 재택 환경, 클라우드 환경, 사스 환경이 벌어지면서 보안의 입장에서는 관리해야 할 범위가 너무 넓어졌고 공격자들이 공격을 할 수 있는 어택 서피스라고 그러죠. 예, 공격을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엄청나게 다양해졌기 그렇죠. 때문에 보안을 확보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우리 환경 자체가 공격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환경이 벌어지고 있고 네네. 예, 보안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환경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르고 자동화된 솔루션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제 네트워크가 되게 복잡해지고 하니까 그렇죠. 네. 완전 무결하게 아예 처음부터 아예 막아버리는 거는 불가능하죠. 이제는 불가능하죠. 거네요. 네, 네, 네. 옛날에 우리가 서버 하나만 시킬 때 가능했는데 그죠?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라는 이야기가 결국 그거지 않습니까? 공격자가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가정하에 어디에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대응할 것인가. 예전에는 우리 내부 안전한 내부와 위험한 외부 사이에서 어떻게 이 경계를 막을 것이냐를 봤다면 이제는 경계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보니까 XDR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이 좀 이해가 되고요. 자,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네. 도대체 RSA가 네. 어떤 식으로 그럼 XDR을 네. 준비해 왔는지, 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그 웹토크는 가장 준비된 XDR 솔루션 이라는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그러면은 왜 이것을 시작하게 됐는가라는 부분부터 먼저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두 회사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두 도시 이야기 패러디한 겁니까? 그런가요? 예, 회사 A. 예, 회사 A는 SIM, EDR,
그리고 NDR, 전체 트래픽 캡처까지 수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주 고도화된 솔루션들을 잘 갖추고 있었고, 제대로 된 대규모의 보안 관제를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문서화된 대응 프로세스까지 타의 모범이 되는 보안 관제를 수행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곳에 타겟팅된 피싱 공격이 발생을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준비된. 그래서 공격자는 오랜 기간 회사 내에서 이동하면서 결국에는 지적 재산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 관제에서는 그럼 이것을 몰랐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 공격자를 활동을 탐지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격자의 활동을 인지를 했는데, 그래서 이 공격자가 우리 어디까지 침투를 했는지, 공격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이것을 분석하는 동안에 정보 유출이 발생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간발의 차이죠. 예, 간발의 차이로 심각한 재정적 영향 및 평판 손실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회사 B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똑같이 엔드포인트, NDR, SIM 등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체계로 완전히 통합된 관제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강력한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고 대응 서비스까지 가입을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똑같은 공격이 발생을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조금 더 이른 시점에 공격을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공격을 파악한 이후에 이 공격자가 내부에 어디까지 이동을 했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 내용을 아주 빠르게 통합된 플랫폼으로 추적해낼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사고를 인지한 직후에 기존의 사고 대응 서비스를 받고 있던 곳으로부터 인력을 보강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즉시 투입돼서 함께 분석을 해가지고 정보 유출이 일어나기 이전에 공격을 차단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두 회사 모두 공격을 탐지를 했는데, 한쪽은 분석하는 동안에 사고를 당했고, 한쪽은 공격자보다 조금 더 빠른 시점에 이들을 발견해서 제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사 B에서는 내부 직원 그리고 외부 사고 대응 서비스가 사용한 시간 정도의 경미한 비용으로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A라는 회사가 더 좋지 않은 인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양쪽 다 훌륭한 대응 인력을 가지고 있었고, A라는 회사도 우수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 회사는 이것을 통합해 놨었다. 예. 그리고 A라는 회사는 정보를 분석할 때 우수한 솔루션들에서 개별화된 정보 분석을 했다면, B 회사에서는 통합된 데이터 환경, 통합된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곳에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A라는 회사도 잘 정리된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문서에 기반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었고, B 회사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조율되고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A라는 회사는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자체 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지만, B 회사는 지원 서비스까지 가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훌륭한 인력이 있었고 우수한 솔루션이 있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 놨느냐,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리소스가 얼마나 유연하냐, 이런 차이에 의해서 실제로 피해를 당하느냐 마느냐가 갈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왜 XDR을 하느냐, 솔루션들 다 있고 다 잘 동작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솔루션을 얼마나 더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부분은 이들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통합해낼 것이냐, 통합된 분석, 탐지, 관리 환경들을 만들어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네. 그래서 XDR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요새 뭐 애자일이라는 것이 모든 거에 다 붙지 않습니까? 애자일 비즈니스, 애자일 뭐 그렇죠. 네. 개발 뭐 하는데 예. 보안도 애자일이 네. 붙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애자일 네. 보안. 네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어려움으로 보고 있는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위협 환경이 확장됐습니다. 우리 보안의 입장에서는 사스, 클라우드, 물론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 측면에서 꼭 가야 할 길이지만 보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보다 까다로운 게 없죠. 네. 그래서 공격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된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솔루션들이 잘 구현되어 있지만 이들이 개별화된 데이터, 개별화된 정보들을 주고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통합적으로 보느냐,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안 조직이 이제는 우리 회사들도 글로벌화되고 확장되면서 어떤 조직은 본사에, 어떤 조직은 지사에, 어떤 조직은 집에 이렇게 있어서 팀원들 간의 소통을 얼마나 더 빠르게 해내느냐, 효율적으로 해내느냐,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로.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더욱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숙련된 보안 분석 인력들이 이탈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어려우니까요.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어. 일은 어렵죠. 아, 예, 대우는 또 이렇게 또 그만큼. 그렇죠. 게다가 보안 환경은 클라우드, 사스 확장돼서 일은 더더더 복잡해졌죠. 네네. 예, 그래서 은퇴하시고 신규로 진입 안 하시고 그래서 네. 보안 시장에서 오. 숙련된 리소스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래요? 있다고 합니다. 예, 전체 총수가 줄어들고 있대요. 네. 굉장히 큰 이슈라고 합니다, 현재. 네,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리소스 부족을 호소하고 있죠. 예. 앞으로 말씀대로라면 네. 이제 보안 전문 인력 몸값이 뛸 것 같은데요. 그럼 또 이제 다시 또 들어가죠. 이렇게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일이 네네. 힘들어지면 수요와 줄었다가 공급. 예, 네네. 보수가 올라가면은 이제 대학생들부터 많아지면서 네. 예, 시간이 걸리죠. 네. 그리고 비즈니스 리소스와 연계가 부족해서 이런 이벤트들 중에 어느 것들이 우리한테 가장 위험한가, 가장 중요한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런 이슈들에서 어떤 것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갑니다. See everything, fear nothing. 네. 그러니까 보안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 네. 예. 지금 배경화면 있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see everything 하니까 그렇죠. 배경화면 중에 눈인가? 지금 그렇죠. 이겁니다. 어? I'm watching you. 이겁니다. 맞지요. 네. 네. 반지의 제왕 같이 그러도 보이고 응? 아, 그렇죠. 느낌도 들고. 네. 그래서 아마 현업에서 보안 관제하시는 분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올라왔었던 티켓들을 처리를 다 하고 퇴근을 합니다. 예. 과연 내가 오늘 봐서 분석해서 처리한 티켓이 이게 오늘 있었던 공격의 전말일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경보가 떴었는데 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분석을 해서 이만큼 차단을 했는데 이게 전체였을까? 내가 못 본 이만큼이 더 있는데 못 보고 나온 걸까? 제발 사고만 터지지 말아라. 예, 라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네. 이런 불안함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근데 관제를 하시는 데 있어서 탐지된 것들 그리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제대로 다 확인했어. 예, 완벽히 차단했어. 얘는 내가 제대로 잡았어. 예, 라는 업무를 하고 퇴근을 하시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으실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See everything, fear nothing. 예, 그러면 저희는 무엇을 하는가? TDR, Threat Detection and Response, 즉 위협을 탐지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대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TDR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저 TDR은 개념인 거죠, 지금? 예, 개념인 겁니다.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 TDR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솔루션으로는 저희는 NDR, 네트워크 디텍션 앤 리스폰스, 즉 트래픽 상에서 지나다니는 모든 데이터들을 보고 분석하고 저장하고 탐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NDR 솔루션을 1996년부터 96년? 와. 네. 와, 96년이 지금 거의 거의 30년 전 거의? 그렇죠. 네네. 네, 제가 막 대학생에 대해서 좋다고 네네. 놀러 다닐 때 그때 미국 정부의 연구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중국의 해커 부대를 잡아내기 위해서 전통적인 솔루션으로는 어렵다. 모든 트래픽을 전수조사해보자. 아니 96년에도 그때도 중국 해커 부대도 있었나 보죠? 네. 때부터. 야. 그렇게 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상용화돼서 그 네트워크 상의 모든 것을 캡처하고 실시간으로 경보하고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20년 이상 NDR의 원조이면서도 가장 크리티컬하고 가장 큰 조직들에서 보안 관제를 사용하는 20년 이상 탑
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러니까 RSA가 솔루션이라고. NDI의 원조군요. 그렇죠. 그러면 뭐 국내뿐만 해외도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가 되게 많겠네요. NDI 관련돼서. 어마어마합니다. 네. 예. 일단은 이 솔루션이 되게 재밌는 게요. 첫 번째 고객이 미국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예요. 예. 그 다음으로 도입된 곳들이 미국의 연방 정부와 군과 정보기관과 군수업체까지 된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민간에 네. 팔리기 왜냐하면 시작한 사실 거거든요. 96년 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민간 분야에서는 아직 웹 서비스가 막 엄청 활발할 때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보안에 대한 수요가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즉 정부나 군같이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구 프로젝트는 96년에 시작이 됐고 이것이 실제로 제품화돼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2000년대 초반부터라고 네네. 보시면 됩니다. 네, 시간차는 좀 있죠. 네. 다음으로는 LDR입니다. 로그 디텍션 앤 리스폰스. 우리가 CM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CM이라는 게 이제 역사를 거듭해 오면서 로그를 통합하고 장기간 보관을 해서 로그를 몇 년 이상 보관하라는 컴플라이언스 이슈, 로그 통합이라는 개념으로도 더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그것도 가능을 하지만 로그 이벤트를 이용해서 위협을 탐지하고 분석하고 대응한다. 위협 탐지 및 분석 개념에서 이 CM의 기능들을 또 다르게 LDI라고 불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LDR은 저거는 이제 RSA가 네. 만든 용어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CM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 분석 같은 네. 그런 관점을 더 이제 중요시 여겨서 이런 용어를 만든 거네요. 네, 분석과 탐지와 대응, 네네네. 위협 탐지 대응에 더 좀 더 포커싱을 해서 LDI라는 용어를 한번 써보면 네네. 어떨까? 네,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2000년부터 개발을 시작이 돼가지고 2012년도에 저희 플랫폼에 완전히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2년 딱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죠. 이때 이미 저희는 로그 데이터와 네트워크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완벽히 통합을 시켜서 같이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RSA의 이 플랫폼 이름이 넷위트니스잖아요. 네. 넷위트니스 플랫폼에 이제 원래 NDR만 있었는데 네. NDR과 이제 CM인 LDR이 같이 네. 통합된 거네요. 맞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EDR,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리스폰스를 저희가 또 추가를 시켰는데요. 이것은 2007년도에 군사적인 용도로 개발이 된 2007년도에 EDR을 만들었어요. 이야. 네, 오래됐죠. 아니 EDR이 2017년, 16년 이때 EDR 뭐 좀 이때부터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용어가.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네. 저희는 이미 2007년도에부터 만들기 시작했고 이들이 이때 EDR을 만들기 위해서 그 MS 윈도우즈 커널만 2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거 초기 개발하셨던 분들의 표정이 거의 우리는 동굴에서 마누라 파만 먹으면서 이걸 개발했어 막 이런 네. 표정이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솔루션을 2017년도에 완전히 저희 네이티니스 플랫폼으로 통합을 합니다. 아. EDR을 통합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네. 오래 걸렸습니다. 왜요? 왜? 아무래도 엔드포인트가 다양한 거가 있어서 그런가? 기기라든지 모든 것들이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많아서 그런가? 그렇죠. 그리고 EDR은 이제 에이전트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 에이전트 관리 기능들이라든가, 그리고 데이터의 특성도 NDR과 그 로그하고는 또 다른 부분들이 그렇죠. 많아서 이것을 통합하는 게 가장 오래 걸렸죠. 그래서 EDR까지 통합해서 2007년도에 로그, 네트워크, EDR 정보를 통합했다는 게요. 이 관리 UI 이런 걸 통합한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완전히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을 시킨 거죠. 네. 그래서 단일 데이터베이스에 이 데이터가 모두 다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2017년도에 네. 어떻게 보면 XDR 개념을 저때 이미 수립한 거네요. 그렇죠. 저희는 이때까지만 해도 어. XDR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네네. 시장에 용어가 나오기 전이고 저희는 그냥 네이티니스 플랫폼, 저희 플랫폼 통합 분석 플랫폼이라고 불렀었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보안 관련된 네,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적으로 한 군데에다가 데이터 레이크처럼 그렇죠. 쌓아놓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로그 연동
분석이나 관리 연동 정도가 아니라 데이터 자체를 단일 데이터베이스로 네네. 통합을 하는 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요. 예,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는 것도 그렇죠. 그렇고요. 네. 이게 또 단순히 모아놓기만 해서 안 되고 또 쉽게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양한 포인트 뷰로. 그죠? 그렇죠. 네네. 그런 네. 것도 돼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완전히 통합해서 보는 통합 뷰가 있고 특히나 로그를 보는 뷰와 네트워크를 보는 뷰는 또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예, 네트워크 전용에 특화된 뷰도 또 있고 호스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좀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어서 호스트 분석 뷰도 있고 예, 전체 통합 뷰도 있고 네네.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됩니다. 그럼 어찌나가 뭔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뭔가 다 쌓아놓으려면 네. 그거는 아무래도 보안 데이터의 속성상 일반 RDB도 아닐 것 같은데.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RDB로 이런 데이터를 구성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이유는 이 데이터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거든요. 그렇죠. 계속 신규 데이터가 들어오니까요. 네네네. 네, RDB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 인서트가 오래 걸리는 헤비한 작업이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자체 데이터베이스 네. 가지고 있던 거가 있어서 예, 그것을 썼고 이 자체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특성은 인덱스를 자유롭게 걸 수가 있어요. 네. 보통 데이터베이스가 RDB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하나에 인덱스를 한 개, 그렇죠. 두 개 정도 걸어서 네네. 뭐 프라이머리 키로 검색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안 분석을 할 때는 검색을 해야 되는 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파일명일 수도 있고, 호스트 이름일 수도 있고, 이메일 주소일 수도 있고, 사용자 계정일 수도 있고, IP 주소일 수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그 테이블 안에 네. 한 150가지 이상의 항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치가 되게 빠를 수 있도록, 그죠? 예, 그 중에 한 100가지 정도의 항목에는 모두 다 인덱스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어느 값으로 조회를 하시든지 간에 빠르게 데이터들이 나오는. 그래서 그 위협 분석, 헌팅에 굉장히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XDR 우리가 검토할 때 그 네.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네, 맞습니다. 예, 이것이 얼마나 잘 튜닝되어 있는가, 그리고 데이터 모델이 얼마나 잘 짜여져 있고, 또 이 데이터 모델이 얼마나 유연한가. 예, 고객사 환경에 따라서 추가 항목들을 추가할 수도 있고, 튜닝할 수 있는 체계들이 갖춰져 있는 것도 중요하죠. 네.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XDR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러한 통합된 플랫폼이 있어야겠다라는 관점으로 기술들을 개발해내고 합병을 하고 하면서 데이터 통합을 이뤄왔는데 언제부턴가 시장에서 XDR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저희가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게 결국에는 XDR이 나가려는 것과 맞네, 일치하네,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었어. 예, 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XDR이라는 것으로 명명을 하고, 네. 체계들을 계속 발전시켜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자, 이 XDR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일단은 로그, 네트워크 엔드포인트를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를 통해서 탐지 능력을 더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탐지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과정을 유연하게 엮어서 하나의 오케스트레이션 체계, 소아 체계까지 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주 포괄적인 가시성, 우리 조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벤트 레벨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레벨에서 혹은 호스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더 적은 도구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분석 및 대응이 굉장히 빨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를 볼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NDR은 트래픽 관점에서 탐지를 합니다. EDR은 엔드포인트 관점에서 탐지를 하죠. 로그는 심은 LDR은 이벤트 관점에서 탐지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한 곳으로 모여 들어오면 이 세 가지 관점을 다 묶어서 훨씬 더 정밀한 탐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분석 또한 훨씬 더 깊이 있게 가져갈 수 있고 특히나 공격의 모든 범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게 또 하나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간발의 차로 이제 그렇죠. 놓치는 경우는 이제 없어지는 거겠네요. 네. 실제 겪었던 일입니다.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포괄적인 가시성을 제공해 드리고요. 통합된 수집 및 데이터 아키텍처, 데이터베이스를 완전히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강화,
그러니까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와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자산 정보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위협 정보 등등을 같이 통합해서 내용들을 강화해 나가고요. 다양한 탐지 기술을 통해서 정교한 탐지를 제공하고 다양한 대응 매트릭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단일화된 인터페이스에서 직관적인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일을 해내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고 대응하는 범위를 매우 넓게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초보 분석가, 즉 경험이 적더라도 훨씬 더 많은 일을 솔루션의 도움을 받아서 해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숙련된 분석가는 물론 와이어샤크랑 피켓만 갖다 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픈소스 툴만 가지고도 네네. 메모리 덤프 받아서 다 해내지만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운영하실 수 있게 되고, 또 위협들을 사전에 찾아서 대응할 수 있는 위협 헌팅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 네이팅스 플랫폼 XDR 이라는 솔루션으로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솔루션은 엔터프라이즈급 확장성을 가진 데이터 수집, 정규화, 저장이 가능하고요. 자동화된 위협 인텔리전스, 그 비즈니스 및 IT 정보들을 통합해서 수집하는 족족 이 데이터에 대한 상세 추가 정보들을 강화해 나갑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관점의 다차원의 위협 탐지, 데이터들이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관점도 훨씬 다양해지는 것이죠. 행위 분석을 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탐지 체계를 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탐지가 있었을 때 완전한 세션 재구성 및 포렌식, 네트워크에서는, 엔드포인트에서는, 로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모두 다 통합된 데이터 아키텍처와 시각화, 분석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위협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XDR을 꾸릴 때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느냐,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는 가시성,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로그 수집해야죠. SIM, LDR. 그 다음에 네트워크 트래픽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에서 벌어지는 일들, 특히나 재택 환경이 많아졌을 때는 또 엔드포인트의 역할이 굉장히 올라가죠. 네네. 네, 왜냐하면 네트워크는 집에 있는 네트워크를 쓸 테니까요. 그래서 엔드포인트 정보들, 그리고 클라우드에 있는 정보들을 통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센서,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다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저기서 클라우드 센서라 하면 저기서 클라우드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클라우드라면? 예를 들어서 사세라든가 지스케일러라든가 멜로 이런 데 흘러가는 데이터, 오피스 365, 기타 등등등. 그다음에 탐지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컨텍스트 강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데이터들과 연관된 우리 자산 정보, 인사 정보, 네트워크 환경 정보 등등등을 실시간으로 추가를 시켜서 데이터 강화를 하고요. 외부 위협 정보들, 인텔리전스 정보들까지 같이 통합해서 데이터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부화된 데이터 기반으로 행위 분석을 하고요. 룰 기반 탐지를 하고 탐지 체계를 구축을 하고요. 그래서 탐지가 됐을 때는 대응 과정은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 자동화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 표준화하고요. 그다음에 사건 분석을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아주 상세한 데이터 중에서 포렌식 분석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구현된 모델로는, 그래서 보안 데이터 수집으로는 저희는 패킷, 로그, 엔드포인트, 넷플로우, 클라우드 등등등을 모두 다 수집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위협 정보, 비즈니스 컨텍스트, 위협 기술 컨텍스트 등, 그러니까 자산 정보, HR 정보, 조직 정보 통합해서 데이터 강화, 컨텍스트 강화를 하고요. 이거 기반으로 행위 분석, 실시간 탐지, 트래픽 분석, 패턴 탐지 등등의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위협을 탐지해냅니다. 탐지가 됐을 때 그것을 기반으로 분석하고 재현하고 오케스트레이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체계가 모두 다 하나의 솔루션 안에 구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안 체계를 회사 보안 체계를 이제 뭔가 기획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가시성, 탐지, 대응 이 관점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일단 현황을 잘 파악해야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리고 우리가 추가해야 될 부분, 현재 빠져 있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어떤 공격이 한번 벌어졌을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분석이 되고 대응이 되는지
한번 가정을 보시면은 간단한 피싱 공격 한 번이 있었을 때 보시면은 일어나는 행위만 해도 총 15가지 행위가 이게 순서대로 벌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 관제 인력에게 공격 대응을 한 건 할 때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를 통해서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단계별로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한지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는 탐지, 이 시스템이 비커닝하는 걸 탐지를 합니다. 외부로 주기적으로 네, 접속 네. 지도를 하는 탐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NDR 네트워크 정보를 봐야겠죠. 그리고 TI, 외부 위협 정보가 같이 묶여 있으면 훨씬 더 잘 찾을 수 있겠죠. 탐지가 되고요. 탐지가 됐을 때 레벨 1 분석가가 이 비커닝 확인을 위해서 분석가에게 경보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경보 전달, 이때부터 이제 오케스트레이터가 일하기 시작을 하죠. 경보 티켓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L1 분석가가 이 경보 내용을 보고 엔드포인트, EDR 솔루션을 통해서 실제 해당 호스트에 악성 파일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엔드포인트가 네네. 있어야겠죠. 그래서 L1 분석가가 추가로 존재하는 악성 파일이 어떤 게 있는지 탐지되지 않았던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진탐이 맞네, 실제 공격이 맞네 라고 인지돼서 이것을 L2 분석가에게 인계를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오케스트레이터가 활동하는 거죠. 자, L2 분석가가 추가 트래픽들, 내용들을 추적을 해서 이 사람이 감염되기 이전에 피싱 공격이 있었구나, 이것을 통해서 공격이 시작이 됐구나, 시작 지점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네트워크 트래픽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L2 분석가가 내부 점령 행위, 그래서 이 PC를 통해서 우리 내부 어디까지 침투를 했는지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도 봐야 되고요, 엔드포인트도 봐야 되고요, 로고도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 다 확인을 통해서 정찰 행위가 있었고 내부 정찰이 있었고 파일 유출이 있었다, 해당 내용을 분석할 때는 역시 네트워크와 로그를 또 분석해야겠죠. 그래서 이때 발견된 추가 악성 파일들을 L3 분석가에게 리버스 엔지니어링 좀 해봐라, 이 악성 파일에 대해서 또 보내죠. 이런 과정들은 오케스트레이터가 다 관리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L2 분석가가 CNC 점 정보 유출 서버 확인해가지고 차단을 하고 이것을 그 자체 TI 정보에다가 올려서 이 공격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바로바로 인지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IT 부서를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IT 부서에서 해당 시스템 치료하고요. 관제팀의 사후 영향도 검토하고 보고하고 조치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결국에는 네트워크, 로그, 엔드포인트, TI, 오케스트레이션이 모두 다 조합돼서 사용되는데, 자, 이것이 통합돼 있어야만이 그렇죠. 이 15단계를 밟는 게 얼마 만에 끝날 수 있느냐. 이걸 다 사람이 다 한다면. 그렇죠. 네, 가 가려지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 확인 및 조사를 얼마나 빨리 해내느냐에 따라서 대응 시간이 결정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대응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초 공격 인지부터 대응까지 가는 그 중간의 시간이 이제 공격자가 우리 조직에 머무르는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공격자는 꼭꼭 숨거나 더 많은 채널을 확보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공격의 대응이 점점 어려워지고, 반대로 공격자에게 우리가 활동을 시작했어라는 정보를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공격자 입장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내가 이 조직을 뚫어서 10개의 CNC 채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랬는데 한 개가 갑자기 접속이 안 돼요. 관제가 나를 발견했네. 9개 살아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9개에서는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템포 쉬죠. 네.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관제에서는 하나 차단하고 공격이 없나 보다. 며칠 뒤에 나머지 9개 통해서 계속 지속하면은 벌어지는 거니까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전체 범위를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차단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플랫폼상에서는, 지금은 이제 가상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플랫폼상에서는 공격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 좀 더 감이 잘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공격 시나리오를 한번 수행해 봤습니다. 실제로 저희 솔루션을 구축해 놓고
가상의 PC들을 구현해 놓고 거기다가 공격을 수행해 봤어요. 그래서 악성 스크립트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을 하고요. 사용자는 이 피싱 이메일을 모르고 열어봅니다. 열어봄과 동시에 리버스 쉘이 연결이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공격자가 사용자 PC를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PC를 통해서 내부 탐색을 해가지고 도메인 서버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요. 그 다음에 이 도메인 서버에다가 제로로그온 취약점 공격을 해가지고 도메인 관리자의 패스워드 해시를 획득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패스트 해시 공격으로 도메인 서버 접근까지 해냅니다. 그래서 도메인 서버에다가 계정 하나를 만들고 관리자 권한으로 지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다시 PC로 돌아와서 이 방금 만든 계정을 이용해가지고 도메인 서버의 그 C 드라이브, 하드 드라이브를 그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연결을 잡아버립니다. 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마음껏 수집해가지고 이것을 암호화시켜서 압축하고 암호화시켜서 외부로 들고 나가죠.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자, 이것이 XDR 솔루션에서는 어떻게 탐지가 되고 어떻게 분석이 될지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특정 PC에서 APT 공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탐지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위들이 그 그림으로 그려져서 지금 요 200번 IP가 공격을 당한 PC고요. 요 IP가 공격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 IP가 내부 도메인 서버죠. 그래서 공격자는 이 PC를 통해서 여러 가지 파일 유출한 것도 있고 악성 코드 다운로드 시킨 것도 있고요. 다양한 뭐 파워쉘 및 프로세스들이 수행이 됐고요. 이 PC 안에서 PC가 내부 도메인 네임 서버로 몇 가지 명령어들을 던진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전반적인 그림이고요. 각각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그리고 이 전체 행위들 중에서 여기 왼쪽에 일어났던 행위들이 시간 순서대로 벌어지는데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을 하시면 해당 내용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이 복잡하다고 너무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눌러보시면 단계별로 보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 이메일에 이심스러운 첨부 파일이 있다. 피싱 이메일이고요. 인보이스를 보내드립니다. 패스워드로 프로텍트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엑셀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패스워드 입력하기 위해서는 컨텐트를 활성화해 주세요 하면서 매크로 활성화 버튼을 누르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는 엑셀이 있는 경우 이렇게 경보가 발생해서 첨부 파일의 내용 및 피싱 이메일의 내용 누가 보냈고 누가 받아서 있었는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엔드포인트 에이전트에서 EDR에서 해당 PC에서 파워쉘이 실행이 됐다. 그런데 이 파워쉘을 실행을 시킨 주체가 excel.ex예요. 즉, 그 엑셀 파일이 열리면서 파워쉘이 실행됐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 어떤 파라미터들이 던져졌는지 파워쉘에 공격자의 CNC 주소, 파일리스 공격으로 리버스 쉘을 여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어널라이즈 프로세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웃룩에서 이메일을 받아서 첨부 파일을 열면서 엑셀이 실행이 됐고요. 이 엑셀에서 파워쉘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워쉘이 커맨드 쉘도 실행을 시키고 또 다른 파워쉘을 실행시키면서 이제 쉘에 접근해가지고 PC를 원격 조정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들이 다 EDR에서 프로세스 트리로 즉시 확인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서 비트스 어드민을 이용해가지고 악성 코드 다운로드한 정황이 그대로 발견이 되고 탐지가 됐고 어떤 파일들이 내려왔는지 즉시 확인 가능하고 파일 다운로드해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PC에서 내부 도메인 네임 서버로 제로 로그온 취약점 공격을 수행하는 그 윈도우즈의 DCRPC 프로토콜 분석을 통해서 DCRPC 프로토콜로 어떤 명령어들이 어떤 형태로 날아가는지 그리고 이것이 제로 로그온 취약점 공격이고 그것을 수행한 게 미미카츠다. 이런 내용들을 또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을 통해서 즉시 인지해서 도메인 네임 서버 이런 공격이 벌어졌구나. 그 다음에 원격 드라이브 연결, 파워쉘을 통해서 원격 드라이브 연결을 했구나. 이게 도메인 네임 서버에 만들어진 계정,
패스워드, EDR에서 파워쉘 명령어 직접 다 확인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공격자가 이렇게 원격 드라이브 열어가지고 내용들 캡처해서 해당 내용을 압축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네트워크로는 또 알 수가 없죠. PC 내부에서 파일을 압축하면서 비밀번호 세팅한 거가 네트워크로는 안 보이잖아요. EDR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커맨드 명령을 아래 수행해가지고 데이터 압축하고 이때 당시에 압축된 파일, 패스워드. 그래서 이 파일을 네트워크로 전송을 합니다. 동일한 파일을. 1년의 과정이 모두 다 분석이 됐는데 어떠한 데이터는 이벤트에서, 어떠한 데이터는 트래픽 원본에서, 어떠한 데이터는 엔드포인트 에이전트에서 탐지가 됐는데 이 내용들이 모두 다 하나의 체계로 통합돼서 조합해서 경보가 벌어지고 분석을 하실 때도 각각의 단계들이 즉시 한 화면에서 클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그거 외에 이 PC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해당 시간대에 모든 데이터를 다 조합을 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 아이콘, 요 아이콘이 로그 이벤트란 얘기고요. 요 화살표가 트래픽, EDR. 즉 데이터가 로그로 수집이 됐던 트래픽 원본이든 EDR 데이터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하나의 화면에 모두 다 통합돼서 시계열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개별 행위 하나하나까지 모두 다 통합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하나의 DB에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모두 다 통합하는데 저희가 많은 시간을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탐지해서 아까 보셨던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대응에 이르기까지 5분? 10분이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많은 XDR 솔루션들이 우리가 이런 XDR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이런 비전과 아이디어를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이미 완성된 형태의 제품으로 다 구현이 돼 있고요. 2017년도부터.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더욱더 계속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기존에 이제 RSA의 EDR이나 아니면 NDR만 쓰는 고객이 그래 우리도 이제 통합해서 통합 데이터로 다 모아가지고 분석 빨리 자동 대응하면 좋겠다. 하려면 거기서 이제 기존에 한 단일한 것만 썼는데 통합된 이걸로 쉽게 갈 수가 있는 겁니까? 모듈 하나씩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 어차피 분석 모듈은 다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뭐 데이터 수집 모듈만 기존에 뭐 심을 쓰고 있었다? 그러면은 네트워크 수집 모듈만 추가, 뭐 엔드포인트 수집 모듈만 추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수집 계층만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겠군요. 그렇다면 업그레이드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게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있습니까? 그렇게들 많이 하세요. 처음부터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도입하시는 고객은 최근 들어서 이제 XDR 붐이 일면서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고객들은 로그 쓰시다가 네트워크 추가하시거나 네트워크 쓰시다가 엔드포인트 추가하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추가해 나가시죠. 그러면 아마도 그 뒤로 이제 이러한 그 이문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심은 스플렁크고, EDR은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 다 네이트니스로 바꿔야 되냐? 안 그러셔도 됩니다. 물론 지금은 저희가 이제 네이티브한 XDR 형태로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이슈 때문에 그 고객들이 시장에 있는 가장 마음에 드는 솔루션들을 구입하시고 나서도 이것을 XDR로 통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픈 XDR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거는 그럼 오픈 XDR은 하나의 컨소시엄입니까? RSA가 만든 게 아니라? 일종의 개념이고요. 컨소시엄 형태로 이제 모이려고 하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XDR 벤더들이 오픈 XDR을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근데 이렇게 네.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현실은 왜냐하면 다양한 뭐 심이건 EDR이건 뭐 NDR이건 막 쓰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통합해야 돼. 네. 근데 무조건 하나만 써야 돼. 예. 그건 좀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안 맞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죠. 예, 그래서 서로 다른 벤더의 모듈을 쓰시더라도 이것을 XDR로 손쉽게 통합할 수 있게끔 네.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그 데이터베이스들을 표준화해서 예, 통합 그 자유롭게 여러 벤더의 솔루션들을 XDR로 통합할 수 있는 체계로 가자라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라 네, 네, 아직 네. 표준화가 안 됐습니다. 네, 예, 네, 네. 그래서 예, 표준화를 이루는 데는 시간은 좀 걸릴 것이고요. 근데 한 가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오픈 XDR을 100% 지원할 겁니다. 네. 예, 같이 표준화하고 예, 같이 지원해서 여러 벤더들, 꼭 저희 거 벤더 아니더라도 예, 다양하게 엮어서 네. 쓰실 수 있게끔 예, 저희는 오픈 형태로 가는 것을 저희 전략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앞으로 이제 뭔가 기업에서 XDR을 뭐 검토해 볼 때 이 네, 오픈 XDR을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도 한번 네.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네이티스 XDR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예. 보안의 가시성을 네트워크, 로그, 엔드포인트, 클라우드, 사세까지 깊이 있는 가시성으로 확장할 수가 있고요. 예. 기존 CIEM의 기능을 로그 기반 탐지 대응에서 풀 XDR로 확장하실 수가 있고, 예. 보안 관제에서 컨텍스트 및 우선순위를 제공해서 분석가가 비즈니스, 사용자, 자산, 기술, 위협을 이해하도록 지원해 드릴 수도 있고요. 보안 대응 프로세스를 조율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하고 사건 대응 작업 자동화하고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기존 솔루션의 활용도 또한 증대하게 만들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위협 헌팅 능력을 강화해서 분석가들이 기존에 예측했었던 알려진 공격만을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그날의 상황을 리뷰해보고 네. 데이터들을 리뷰해보고 생전 처음 보는 이상한 일들이 우리 조직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예, 이것이 공격인지 아닌지를 즉석에서 파악해내고 대응할 수 있는 헌팅 능력까지 강화되고요. 지금 뭔가 그런 식으로 뭔가 알려지지 않은 네. 것을 헌팅하듯이 네. 찾아내는 것이 위협 헌팅이고 네. 그것이 일반적인 위협 탐지하고 다른 점입니까? 위협 아니, 탐지와 위협 헌팅은 같은 개념이에요? 어떻게 헷갈려서 네. 위협 탐지, 위협 위험 헌팅. 탐지라는 개념은 네. 우리가 예측한 공격들, 아, 알고 있는 시그니처라든지 패턴을 이미 알고 있는? 혹은 알고 있는 공격 경로라든지 네. 혹은 우리가 뭐 AI 모델로 미리 만들어 놓은 분석 모델에 해당하는 것들이 일이 벌어졌을 때 탐지를 주는 것이고요. 아, 오케이. 이런 게 발견됐습니다. 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주는 거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레벨 1 어널리시스트가 맨 처음 그걸 준 것을 받아서 분석을 시작하는 게 탐지 대응이고요. 헌팅은 탐지가 있지 않은 혹시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어떤 새로운 일들이 우리 조직에 벌어지고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그날 출근해서 예, 가장 경험 많은 분석 인력들이 네. 어제의 데이터를 한번 쓱 리뷰해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로그 데이터들이 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고 이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헌팅 UI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날의 로그와 트래픽과 엔드포인트 행위들을 쓱쓱 보는 것이죠. 보면서 특이점으로 발견되는 이상하다고 어제와 다른 거 그런 것들을 눌러서 상세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다 보면은 어라? 생각지도 못했던 뭐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발견되는 공격들이 또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헌팅이라는 것좀 뭔가 액티브한 거네요. 그렇죠. 내가 찾아 나서는 거. 액티브한 거네. 예. 예. 그러니까 탐지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덫을 놔둔 거고요. 그렇죠. 들어오다가 발부라고. 예. 예. 헌팅은 내가 총 들고 나가는 게 그렇죠. 헌팅인 거죠. 네. 네. 예. 예. 그리고 또 이 솔루션을 통해서 위협 인텔리전스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면서 보다 강력한 탐지 체계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것들을 통해서 예, 조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퇴근하실 수 있게 네. See everything, fear nothing 예, 저희가 추구하는 개념입니다. 저 배경화면 약간 중독성이 있는데. 빨려 들어가는 것 같죠? 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이제 설문조사 할 거니까요. 설문에 또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라든지 또 무빙 클래스 상담 원하신 분들은 무빙 클래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적인 아마 답글도 있으니까 개별적인 답글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님 오늘 답변 주시면서요. 네. 좋은 질문 하시면 이름 두 명만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이름, 네. 이름. 네. 네. 자, 이영주님은 스레 탐지와 스레 헌팅은 보통 동일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이 둘의 권한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나요? 네. 아,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보안 관제 체계를 구현하실 때, 첫 번째로는 이 탐지, 무엇을 탐지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탐지 체계를 구현을 하는 인텔리전스 팀을 따로 두시는 게 네네.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탐지 룰과 탐지 체계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탐지가 벌어지면 이 탐지를 보는 사람들은 관제 인력, 레벨 네. 1 관제 인력으로 보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레벨 1 관제 인력은 외주로 쓰는 경우들도 많죠. 예. 그리고 위협 헌팅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경험이 많은 사용자나 아니면 내부 인력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접근 권한 분리는 합니다. 네. 예, 그래서 탐지 대응 인력한테는 아주 민감한 정보들,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라든지 예, 이메일 주소라든가 메일의 본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볼 수 없게끔 예, 제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대신에 위협 헌팅이라든가 소수의 선택된 인력들한테는 모든 데이터 볼 수 있게끔 예, 통제 체계를 가져가는 것이 더 타당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전영진님께서는요. 피싱 이메일 공유에 대한 방어 시연 내용이 인상적이었는데 이 시연 내용은 네트 위트니스의 NDR, LDR, EDR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에 방어 시연 내용인 것 같은데 맞는지요? 그리고 일부만 먼저 도입해서 운영 중인 경우에도 유사하게 네. 방어가 가능한지요? 아, 예. 이 부분은 NDR, LDR, EDR을 다 있는 경우를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온 건데요. 그런데 EDR만 따로 쓰시거나 NDR만 따로 쓰시거나 LDR 따로 쓰셔도 아까 보이는 항목 중에 네. 절반 정도는 예, 보인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자, 만약에 NDR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보여드린 예제에서 그 공격자가 저기 내부로 원격 드라이브 맺는 것까지는 네트워크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RAR 파일을 만들면서 패스워드를 입력해가지고 암호화 시키잖아요. 그건 안 되죠. 네, 그때 암호가 뭔지는 EDR이 있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NDR에서는 그것이 나가는 것만 보이죠. 네네. 네, 그런 식으로 가시성에 약간 이렇게 블라인드 스팟이 예, 존재할 수는 있게 오케이. 됩니다. 박경희님은 RSA의 네트위트니스 XDR이 네. 타사 제품과는 뭐가 다른 건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예, 이 XDR을 이야기하는 여러 벤더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보지 못했지만 몇몇 벤더들 보면은 EDR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네트워크 모니터링 기능을 조금 더 추가해 가지고 이제 XDR이다. 네네.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더 해나갈 거다. 심 벤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로그를 수집을 하지만 엔드포인트에 더 자세한 로그를 수집을 해서 EDR과 같은 기능을 우리도 한다. 그래서 우리도 XDR이고 이렇게 발전해 나갈 거다라고 하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체계에 조금의 확장을 해서 XDR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개별 솔루션들의 통합을 통해서 예, 각각의 솔루션들이 상당히 파워풀하게 네. 이미 구현되어 있고 이것이 통합되어 있어서 좀 더 완성된 형태의 XDR이지 않을까. 예, 이것이 좀 가장 다른 점이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소님은 엔드포인트를 관제할 때 엔드포인트에 설치된 윈도우 백신이나 보안 솔루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네. 이런 것도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상주하고 있는데 여기에 XDR 에이전트가 설치된다고 해도 충돌이 걱정이 되고 그 충돌로 네. 인한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왕왕 벌어지는 일입니다. 네네. 예, 엔드포인트를 설치하다 보면은 어디에나 있는 일인데요. 안티바이러스가 엔드포인트 에이전트를 악성 코드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엔드포인트 에이전트가 안티바이러스 에이전트를 예, 수상한 일을 한다고 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각의 양쪽에서 네. 화이트리스트를 거는 거죠. 네. 요거는 인정, 예, 알려진 굿, 예,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박일규님, 솔루션 도입할 때 딜리버리 방식은 어떤 옵션이 있는지요? 온프리미스 구성할 때 하드웨어나 시스템 구성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요? 네, 딜리버리 방식은
뭐 하드웨어를 쓰실 수도 있고요. 음. 가상 환경으로 구현하실 수도 있고요. 음. 예, 뭐 AWS나 애저 같은 클라우드 환경에다 구현할 수도 있는데요. 자세한 구성 및 구조는 예, 저를 불러주시면 네. 제가 방문해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양재현님은 위협 대응을 자동화하면 수동 대응보다 빠르고 이렇게 그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인 경우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자동화하는 데서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아, 당연히 있습니다. 음. 예. 자동화라는 게 결국에는 양날의 검인데요. 그 예전에 유명한 사건 한 번 있었는데요. 안티바이러스가 노트패드 잘못 인식해서 지워버린 거. 네. 네. 그런 것처럼 자동화한다는 분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소아를 디자인할 때 대응을 자동화하는 것, 즉 조치 자체를 자동화하는 것에는 네. 그 직전 단계에서 보안 분석 인력이 컨펌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차단되거나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하는 식으로 많이 하고요. 오케스트레이션에서의 자동화 개념은 좀 더 그 정보 수집.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관제 프로세스 중에서 이 경보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러한 정보를 수집해서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기존에는 담당자가 이쪽에서 로그도 가져오고 저쪽에서 파일도 떠오고 했는데 오케스트레이터가 자동화한다면은 그것들을 오케스트레이터가 알아서 데이터 다 가져오고 파일 요청해서 수치 취합해가지고 분석가는 보고 판단만 할 수 있게 자동화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소아의 자동화 더 맞다고 봅니다. 네. 예. 이민수님은 이제 앞으로 이제 넷 웨이팅스 플랫폼 XDR이 어떤 식으로 더 추가로 이제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지 발전될 것 같은지 네. 방향이. 예. 저희의 방향은 일단은 그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예, 지금 저희 솔루션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군, 정보기관, 뭐 군수업체 이런 데서 쓰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 조직에서 숙련된 사람들이 쓰는 툴의 그런 개념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초보 분석가 분들이 쓰기에는 기능도 너무 많고 메뉴도 좀 어렵게 보이고 튜닝해야 될 것도 많고 이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더 초보 분석가들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직관적인 UX 같은 직관적인 UX, 자동화된 탐지 체계들, 예, 그리고 저희 인텔리전스 팀에서 제공하는 위협 인텔리전스들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레이크, 예, 머신러닝 분석, 모델들 계속 더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원용님, XDR 구성할 때 XDR 어플라이언스, 미러링 솔루션, SSL 가시성 장비 이렇게 정도만 필요한 것인지요? XDR 구성을 할 때 XDR 장비 있어야 되고, 예, 당연히 미러링 솔루션으로 트래픽을 받기 위해서는, 예, 그리고 로그는 어차피 연동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SSL 가시성 장비 있어야죠. 예, 그리고 엔드포인트 에이전트들 이제 배포할 수 있는 예, 배포 체계, 관리 체계들까지 있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김현진님, 공격에 대한 평균 탐지 시간, 승인 시간 및 응답 시간에 대한 매트릭 및 보고를 가시성 있게 제공받을 수 있는지요? 예, 이 부분이 이제 그 MTTD, MTTR이라고 하거든요. Mean Time to Detect, Mean Time to Respond.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격이 입구부터 우리가 탐지하는 데까지 얼마큼의 시간이 걸렸나, 그리고 우리가 탐지로부터 이것을 대응하기까지 얼마큼의 시간이 걸렸나, 이 지표는 저희가 자동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보안 관제 환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두 가지 지표죠. MTTD, MTTR. 이영준님은 최근 많은 통신에서 암호화가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암호화된 채널의 경우에도 이런 확인과 탐지가 가능한가요? 네, 아까 이전 질문에 있는 것처럼 SSL 가시성 장비를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예, 필수로 쓰고 있죠. 네트워크 모니터링 하는 데 있어서는. 네. 김현진님은 이제 이 RSA의 이제 XDR에 AI 및 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된 것이 있는지? 예, 지금 저희 그 디텍트 AI라는 예, 그 개념을 통해서 예, 다양한 그 머신러닝 기반의 탐지 모델들을 예,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윤성호님은 XDR을 이용해서 관제 시 위협 이슈가 발생할 경우 내부 보안 시스템과 연계해서
차단 방어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요? 이때 만약 SIM이 없다면 XDR 내에서 자체 분석도 가능한지요? 일단 저희 XDR이 SIM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보안 시스템 연계 연동해서 차단 방어할 수 있는 SOA 모듈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예. 저희 질문 이 넷위트니스 이제 플랫폼 XDR이 이제 큰 기업, 네. 큰 기업들만 사용하고 이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도입은 이게 어떤지. 이게 그러니까 전문가가 네. 그러니까 좀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건지 기업에서. 이 부분은 이제 규모가 크고 잘 짜여진 조직에서는 저희 솔루션을 대량으로 쓰시고 자체적으로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네. 그리고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서는 이 전체 모듈을 한꺼번에 도입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한두 가지 모듈 먼저 도입을 하시고 네. 그리고 저희 쪽의 서포트, 그러니까 그 전문 인력, 전문 컨설팅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탐지 체계도 좀 구축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규모의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규모 회사부터 시작을 했지만 네. 예, 작은 규모의 회사들도 최근 뭐 3, 4년새 굉장히 많이 도입하고 계십니다. 이세성님, 회사 내에 보안 관제팀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요. 네. 전반적인 시스템 보안 관제를 실시간으로 할 수는 없지만 로그 분석 및 외부 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보안 수준은 어느 정도로 구성해야 할까요? 보안 관제 영역을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중장기 계획안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 굉장히 이건 만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만나서 말씀드려야겠지만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외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안 관제 서비스, MSSP 네네. 서비스로 먼저 시작을 해서 일단은 그 체계를 먼저 구현을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내재화시키는 방향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네. 이호숙님은 임직원 PC의 호스트명이 동일한 게 많은 상황입니다. 오. 현재 사용 중인 EDR에서 디바이스 IP가 사설 IP로 나오다가 재택근무 시 VPN IP와 공인 IP 등이 새로운 디바이스로 표시되어 에이전트 관리가 어렵고 에이전트 유닉 아이디와 사용자 매핑이 안 되는 어려움도 있는데 와. 예, 지금 어렵네요. RSA EDR은 재택근무 환경에서 유니크한 디바이스를 사용자 정보와 매핑해서 표현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EDR에서는 디바이스 IP, 예, 디바이스 IP와 호스트명을 이 디바이스를 인지하는 데 쓰고요. 와, 근데 이런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AD를 도입을 하시는 네.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예. 박창민님, 보안 솔루션 평가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것이 오탄율인데 오탄율, 오탐이 예.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오탐의 감소를 위해서 RSA가 하는 뭐 솔루션의 특징 같은 것이 있는지요? 오탐의 감소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컨텍스트 통합, 그러니까 내부 환경 통합을 통해서 예, 이 조직만의 특성을 반영을 하면은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을 화이트리스트 할 수 있고 네. 예, 이 조직의 특성에 위배되는 예, 일들을 발견하는데 예, 많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주영선님, 비정형 패턴이 들어올 때 시스템이 미처 감지를 못하면 사용자가 패턴을 등록해서 차단하는 기능이 제공되는지요? 네. 그리고 이 저거를 하기 위해서 헌팅을 하는 것이죠. 네. 네. 자,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최정무님, 향후 XDR에서 분석가의 역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또는 완전 자동화를 기대해도 될런지. 네. 오, 이거 어려운 주제인데요. 예. 분석가의 역할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건데요. 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과연 AI가 어디까지 커버해 줄 거냐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분석 부분에 있어서 AI로 자동 대응하는 체계들, 판단하고 대응하는 체계들에 대한 시도가 좀 있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공격자들도 공격에 AI를 활용을 하고요. 네. 예, 그랬을 때 과연
인간의 역할이 더 많아질까? 적어질까는 가봐야 알 것 같기는 네. 한데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보는 부분은 그 보안 환경 자체가 급격히 복잡해지고 있어서 네. 사스 클라우드 가면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서 분석가의 역할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AI가 보완을 해주더라도 예, 그래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요새 보면 이제 뭐 챗GPT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이제 네. 자연어 처리 해서 네. 걔가 막 요약까지 막 해주잖아요. 그렇죠. 저 궁금한 게 갑자기 네. 든 궁금한 게 이제 보안이라는 거, 네. 보안이란 그 도메인, 네. 도메인의 다양한 용어들과 뭐 이벤트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언어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도? 그래서 요새 나오는 소아 제품들 보면은 안에 챗봇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네. 인시던트가 떴을 때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챗봇이 골라줘요. 이거 먼저. 이게 제일 이상해 보이는데요. 아, 이렇게. 예. 예, 그런 정도까지 와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거기에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요새 보면 챗GPT 써보면 이제 요약을 되게 잘해주잖아요. 그것이 그렇죠. 어쨌든 간에.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전체를 이제 통합해 자기가 다 본 다음에. 그렇죠. EDR, NDR, 엔드포인트 다 본 다음에 특이점들을 얘가 더 얘가 찾아주고 딱 요약해서 하는 딱 것들이. 해주고 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석가의 역할이 네. 더 아, 이 경험, 전문가들은 더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요.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쪽이 가장 먼저 사라지겠죠. 결국에는 예, 그렇잖아요. 왜 그 뭐죠? 그 노동의 종말인가요? 그 책에도 네네. 보면은 앞으로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AI가 발전돼 자동화되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게 단순 작업 노동자부터 네네. 타격을 입을 거라는데 보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제 이게 기계적인 예. 뭔가 기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매우 루틴화돼 있고 매일 똑같다. 그렇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네. 예. 편한 게 아니라 위험해지는 거죠. 그렇죠. 아, 내가 위험하구나. 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자 질문하신 분 중에서 두 분 좀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아, 그 앞에 음. 그 위협 그 뭐죠? 큰일 났습니다. 이름을 기억 못해서. 접근 관리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접근 관리 체계? 예. 아. 첫 번째가 두 번째 질문하셨던. 아, 이영주님? 네네네. 네네. 예, 이영주님하고. 네, 이영주님하고. 또 한 번. 네. 예. 그다음에 방금 그 미래에 대해서. 아, 네. 이영주님하고 네. 최정무님. 네. 네. 네, 사람의 같이. 자, 최정무님과 이영주님. 요 두 분께는요, 저희 두 분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이제 우리가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네. 고민합니다. 아. 예. 내일을 AI가 대체할 수 있을까? 그래요? 언제쯤? 고민합니다. 근데 저는 좀 오래 갈 것 같기도 하고, 톡하는 거는. 네. 그렇죠. 저도 좀, 예, 인간적이지 않나. 네. 자, 네. 아주 인간적이란. 그 인간적인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네.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